여러분, 세계 각국의 빚을 다 합치면요 30경 원이 넘습니다. 와 말이 경이지 경. 경이란 단어는 우린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1경도 아니고 2경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정부와 전 세계 기업들이 빚을 낸 것을 다 따지면 30경 원이라고 합니다. 30경 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국제금융협회에서 부채 쓰나미의 공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 보고서에서 글로벌 누적 부채가 연말 기준으로 갔을 때 277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경이 넘습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1월에서 9월까지 15조 달러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15조 달러. 그렇게 되면 각국의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신흥국도 마찬가지. 부채 비율은요 1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당장 전 세계 부채 비중, 채무 비중은 320%였어요. 2019년 말에. 그런데 올해 말에 가면 36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금융협회에는요 70여 개국 450개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 70여 개국에서 대부분의 부채와 그리고 450개가 넘는 금융회사들에서 그 내용들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게 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나 혹은 각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 국공채가 대거 발행이 됐고요. 또 회사채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정부를 기준으로 갈 때는 미국이 가장 많이 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3월 4월에만 무려 거의 한 3조 달러 풀었다고 했죠. 2조 8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풀었는데 이 대부분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국채라는 건 국가채권이니까 부채죠. 부채. 부채가 이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신흥국은 더합니다. 그나마 선진국은 국가채권을 발행을 하면 받아주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고 각국의 기관이 있지만 이 신흥국은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디폴트, 채무 불이행, 쉽게 말하면 국가 파산입니다. 국가 파산.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들어서 26%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50%에 육박하고 있어요. 250%. 선진국은 갚을 능력이라도 있지만 신흥국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고 구제금융을 못 받는 나라는 그야말로 파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장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온 내년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이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 돌아오는 차입금만 하더라도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 이 중에서 15%가 달러 표시 채권이거든요. 15%가. 그러면 이 달러에도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이 이만큼 많이 갖고 있으면 환변동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지금 신흥국 정부들은 원리금 상환도 버거워한다. 게다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니까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부채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보세요. 2019년 말과 2020년 말에 어떤 부채에 대한 모양새인데 기울기를 보면 거의 절벽에 가깝죠. 거의 절벽에.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요. 부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 이게 부채의 역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의 역습. 부채의 역습은요. 결국은 약한 고리부터 디폴트를 선언하는 나 부채 못 갚겠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말입니다. 잠비아 아프리카에 몇 개국 있잖아요. 이미 아프리카의 한 6개국 정도는 더 이상 빚 못 갚겠다 이렇게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세수가 형편없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G20 선진국 클럽이죠. 선진국 클럽에서 전 세계의 46개 최빈국에 대해서 채권 만기 연장 해줬거든요. 이 규모가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 50억 달러의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는 역부족이라는 단어만 새겨 넣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으로 차입금의 이자도 못 낼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아프리카 6개국뿐만 아니라 남미 시장, 남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점점 경제활동을 해서 이자도 못 가는 좀비 기업이나 좀비 은행들 계속 나타날 거랍니다. 이 좀비 기업이나 좀비 은행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는 국가가 좀비 국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제금융협회는 바로 이런 부분을 걱정합니다. 신흥국의 파산이 결국은 선진국에도 영향이 미쳐서 선진국까지도 도미노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마치 기업이 무너지듯이 기업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면서 대기업까지 줄줄이 줄초상 나듯이 지금 세계도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도 약한 국가부터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중견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선진국까지도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도 사실 녹록치가 않아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총 부채 비율은요. GDP 대비하면 432%예요. 432%. 올 들었으면 50%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이 절반 정도는 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71조 달러였거든요. 올해 말에는 80조 달러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채의 증가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부채의 역습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하고요. 2012년부터 4년간 세계 부채가 6조 달러 늘어났거든요. 2012년부터 4년간. 그런데 2016년부터 4년간 세계 부채는요. 52조 달러 폭증했습니다. 2012년부터 4년간은 6조 달러인데 2016년부터 4년간은 52조 달러. 몇 퍼센트예요? 엄청난 거죠. 이 정도로 9배 10배나 늘어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그 말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죠. 그 말을
그만큼 지금 예상보다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각국에 굉장히 타격을 줄 거다, 그런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요 국제금융협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요 신흥국 공공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신흥국의 공공부채가 적어도 현재 상태로 금융위기에 노출된 국가가 39곳 정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경제가 적어도 코로나 발 경제 위기가 앞으로 1년, 많게는 2년, 3년까지 간다고 지금 IMF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금융위기에 노출된 기업들이 결국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국가 파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요 지금 팬데믹은 각국에 굉장한 치명상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신흥국들이 도미노로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6개국 같은 경우, 잠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다 이거죠. 난 모르겠다. 세금을 거둘 데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나마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되려면 보통 접종이 돼야 되는데 보통 접종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세계 각국은 줄파산을 맞지 않을까 하는 예상까지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840조를 넘어섭니다. 공기업은 작년 말 기준으로 515조였습니다. 공기업 부채도 사실상 정부의 부채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면 공기업 부채가 550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당장 LH만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만 하더라도 지금 부채가 130조에서 180조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기업 부채가 550조 내지는 더 가게 되면 나라 부채는 우리도 만만치 않은 부채예요. 여기에다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요, 중앙정부의 부채는 지금 GDP를 한참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대한민국도 신흥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IMF가 충고를 줬던 그 명단에는 안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언제 어느 때 실물 경제가 그나마 상장사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지만 다시 코로나19가 3차로 확산하면서 이게 과연 경제를 떠받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점점 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에 만약에 지금 일산 감염까지 계속되는 와중이라서 실패한다면 우리 경제에서는요 진짜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수가 다 무너지거든요. 내수 중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가 있는데 이 투자 중에서 건설 투자는 형편없잖아요. 설비 투자는 정부가 대기업들 옥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내수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수출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이 나온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온다, 크리스마스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때문에 각자 도생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